예, 안녕하십니까. 문성건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제가 이제 유엔 사무국이기에 대해서는 아시아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이걸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계기는 제 아들이 그 부산 예고를 졸업했습니다. 부산 예고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한 반에 23명이 있었는데 21명이 다 서울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고 두 명이 이제 그 외국과 관련 애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그 즉 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서울로 안 가고 일본으로 유학을 했었거든요. 유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대학 마치고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을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부산을 안 오느냐면은 내려오기 싫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친구도 없고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은 자기도 봐도 한숨이 나온대요. 그 보면 꿈도 없고 뭐 서울에 있는 애들을 만나면은 장래에 대해서 뭐 회계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고 대기업 취직도 하겠다 이런 걸 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애들은 아예 그런 걸 안 하고 알바 뭐 할까 뭐 하고 뭐 클럽 가서 어떻게 놀까 하고 뭐 끝 하면 뭐 주식이나 그걸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한숨이 나오니까 그 분위기가 싫어서 아예 내려오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아들 보려 그러면은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요즘 보면은 부산에 들리는 말이 보면은 노인가 바다. 이 공개의 사실로 노인가 바다거든요. 인구가 빠져나오고 젊은이들 빠져나오고 돈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오고 그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이제 이쪽에 있는 그런 게 보니까 노인가 바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데도 부산 사람들은 보면은 별로 분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옛날에는 뭐 저도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은 대학을 서울에 가더라도 부모는 부산에 지키고 있으면서 명절 때는 내려오고 가능하면 또뭐 일도 보면 부산 쪽에 잡으려고 그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애를 작게 낳다 보니까 한둘만 낳다 보니까 애가 서울을 가게 되면은 부모도 따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점점 줄고 돈도 줄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했달까? 그래서 뭔가 부산에 대한 발전 모멘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특히 이제 엑스포도 이번에 유치도 실패하고 그랬을 때 지금 북한 45만 평 거기에 이제 원래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국제 업무단지로 그걸 하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갔었는데 엑스포가 무참히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진척이 안 되고 지금 그당 스톱돼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1단지도 보면 1단지조차도 야심차게 그걸 했었는데 들어올 시설이 없어갖고 지금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 부산이란 땅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린 땅이고 그리고 이 부산이라는 부자가 솥부자가 그 솥이거든요. 솥, 가마솥. 그래서 부산을 먹어 살리는 땅, 복된 땅인데 왜 부산이 이렇게 자꾸 깔아앉기만 하느냐.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가보면은 얼마 전에 저 서울 갔을 때 수원에 결혼식이 있어갖고 서울을 갔었는데 수원에 결혼식에서 서울 갔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수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는데 거기는 급행열차가 생겨갖고 20분 만에 수원을 가요. 지하철이 이제 한 군데 서는 게 아니고 서너 군데 서는 거예요. 급행열차가 생겨갖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보면 하나의 도시로 돼가 있는데 부산은 보면 그 교통이랑 이것도 완전히 낙후돼가 있고 울산까지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분리되어 있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보면 완전히 교통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모든 게 보면은 편익 시설이나 이런 게 보면은 전부 서울에 다 몰리다 보니까 부산이 너무 쇠락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뭘까 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유엔 제5사무국에 대해서 그걸 유치를 해야 되는데 쭉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그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그 뉴욕 본부에 뉴욕에 본부가 있는데 제1사무국이랍니다. 거기가 직원이 1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사무국인 스위스 제네바에 22,00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 사무국인 오스트리아 비엔에는 저는 지금까지 1,000명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어떤 분이 그 비엔을 다녀오고 부산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거기는 5,0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로비에는 4,0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 근무하면요 참 좋습니다.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봉이 보통 2억 3억대거든요. 뭐 1억대는 그냥 넘는데 더 좋은 거는 유엔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나라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금 한 푼 안 내는 2, 3억대 연봉 고액 연봉자들이 유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엔이 만약 부산에 온다면은 이거는 부산 도시 전체가 완전 업그레이드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집중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될 거고, 그다음 안보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부산에 한국에 유치돼야 되겠다는데 지금 한국 유치를 미국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시아 본부가 유엔 아시아 본부가 여러 나라가 그거를 갖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일하는 데니까 좀 도시 인프라도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 또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중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안 되죠. 홍콩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 다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은 공산주의가 안 되고 유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이 보면 20년, 30년 전부터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일본에 유치를 하려고. 근데 일본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1900,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만들어졌을 때 이 국제연맹이 만들어진데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선 3.1 독립운동을 3.1 운동을 했을 때 그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감격을 시킵니다. 왜 그걸 했냐면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 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놀러 가고 그것도 하고 막 그걸 했었는데 3.1 운동이 생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고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화돼 갖고 뭘 하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을 합니다. 민족 자결을 선언하고 그 민족 자결주의에 기해서 결국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은 미국이 만들었지만은 그 윌슨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부결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힘도 없는 상태였는데 결정적으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었던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탈퇴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제연맹이 와해돼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태평양전쟁이 이어져 갖고 결국은 일본은 전범국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볼 때 유엔 헌장의 정신하고 유엔의 역사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진작에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했는데 그게 그렇지만 유치에 성공 못했지만은 도쿄에다가 유엔 대학을 설립해 갖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면은 다 여건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부산에서는 신경도 전혀 안 쓰고 십몇 년 전부터 인천, 서울, 경기는 그걸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 인천, 경기는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접경지대입니다.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 가능성이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데 거기는 전쟁이 나면은 포탄이 바로 날라와요. 제일 겁나는 게 지금 장사점포. 그거는 미사일 같은 거는 요격을 해버리면 되는데
장사정포는 어떻게 맞지를 못해요. 순식간에 일단 1차는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그 포진지를 나중에 포착해갖고 때리면은 그 전에 이미 다 박살나버리는 상태인데, 그런 위험 지역에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거, 그거는 좀 그 연합 유엔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A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국제기구가 들어서는 데는 스위스 제네바나 오스트리아 빈이나 케냐 나이로비나 뉴욕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도시인데다가 안전한 평화 도시입니다. 그 케냐 나이로비가 왜 거기를 그 유엔 사무국이 들어서게 됐냐면은 케냐의 영연방의 식민지를 관할하는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기 서울 인천 경기는 10년 전부터 그걸 했고,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는 그 예산도 편성해 갖고 그걸 했는데 외교부에서 거절을 당했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을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 했는데 바로 거절을 당했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 실정을 아는 거죠. 여기는 접경지대고 위험지대고 평화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했습니다. 근데 부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6.25 때도 총 한 방울 안 했다니까. 그리고 안전도시고 평화도시예요. 그리고 유엔 사무국은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하러 올 때 보면 도시 기반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설도 다 돼가 있고, 그럼 완전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유엔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인데 한미동맹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그 해군사령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정작 부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을 갖다가 뭔가 그걸 했는데 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엑스포 때 보니까 엑스포에 너무 막 올인하고 있는 상태가 돼갖고,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는 부산에 대해서는 그 유엔 제5 사무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엑스포 할 때는 거기 정신이 팔려갖고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보고 제가 말하면은 거기 되냐는 식으로 하면서 좀 뭐 약간 또라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엑스포가 딱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망감에 사로잡히면서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유엔 제5 사무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랄까 지도층들이 호응을 하고 이제 해갖고 이제 불이 붙어갖고 지금 이제 조직화도 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그거는 했지만은 그 어차피 우리 그 사회에는 보면은 지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도층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제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돼 갖고, 제가 이제 우리 그 한우석 박사님께 제 초등학교 15년 선배 되시기도 하고, 제 30년 동안 제가 항상 보면 저한테 여러 가지 인생에 그 개인적으로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해서 했고, 또 나름대로 뭐 또 이런 일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제발 뭐 회장님, 형님 이거 좀 준비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 법조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20년을 해외 사업을 했습니다. 국내 사업 같은 거는 안 하고 뭐 자원개발이라든지 국토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를 하도 많이 돌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그 시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 뭐 애정이랄까 정이 저절로 간다 그럴까, 제가 뭐 어떤 애국심을 가진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사정을 보면서 그 비교도 해보고 한국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유엔 사무국이 지금 유엔 사무국을 설치를 하려고 유엔에서는 건물 지을 땅까지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보면 국력이 좀 약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걸 못했다가 요새는 좀 잘 살게 된
시점부터는 잘 살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은 이제 깜깜이였는데 그 지금부터라도 시작 그 전 시민들이 뭐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 인천, 경기가 그한 10년 이상을 그걸 했지만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국가 예산을 그걸 한번 그 뉴욕에 제1 사무국 들었을 때 본부 들었을 때 그 땅은 그 록펠러 재단에서 개인적으로 사가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이제 유엔에서 짓기는 지었어요. 근데 록펠러 재단에서 그 땅을 23,000평의 땅을 기부를 했는데 도심지 땅을 23,000평 기부를 했는데 돈을 썼냐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유엔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레지던스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보러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호텔이 수십 개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는 그 땅을 갖다가 유엔에 기부를 했지만은 그 주변 땅을 개발해가 돈을 왕창 벌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 방법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을 쓰면은 그러면은 굳이 국가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만일에 예산을 받아가 하려고 서울, 부산, 인천처럼 서울, 경기, 인천처럼 예산을 받아가 하려고 그러면 우선 누가 담당할 것이냐, 그럼 두 번째 어디다 할 것이냐, 세 번째 얼마나 어떻게 예산을 그걸 할 것이냐, 이거 논의하는 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는 10년이 가도 안 된다고 20년이 가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서울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데 경기에 있는다 그거 당파적으로 붙고 뭐 여당 야당 싸우고 그걸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예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부산에 보면은 부산이 솔직히 인구도 많고 돈도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너 돈 필요 없다. 부산 상공인들이 모여서 부산 시민이 앞장서서 할게. 그 정부는 대신에 우리도 돈 다 마련하고 시민들이 마련해갖고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정부는 부산시 정부는 인허가만 해주고 국가는 예교적인 지원만 하라. 그러면은 우리 북항이란 저 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항이 2단계 사업이 45만 평 정도 되는데 제가 저 땅값이 보니까 한번 알아보니까 한 4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용도 변경해갖고 밀집 상업지로 해갖고 매각한다 그러면 한 3만 평 정도, 3, 4만 평 유엔에 기부하고 나머지 한 40만 평 되는 거를 갖다가 그 상업지라든지 이걸로 해갖고 매각하면 땅만 팔아도 제가 볼 때는 땅값에 서너 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대장동 사업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 용도 변경해갖고 남는 그건데 대장동이나 LCT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LCT나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는 그 큰 이익을 소수가 독차지하려고 불법적으로 로비를 하다가 저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시민들 주체로 나서갖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버리면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이익이 남으면은 그걸 갖다가 상당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공개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쭉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뭐 좀 외국에도 친구도 많고 그걸 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워낙에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고 그걸 하고 했었는데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부산이 나선다면은 시민들이 나서 갖고 한다면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능력이 부족한 제가 혼자서 그걸 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우리 강호수 총장님이나 또 존경하는 김수도 회장님께서 제가 사실은 김수도 회장님께 전에 아프리카 사업 좀 어려운 거를 갖다가 부탁드리러 가갖고 좀 그걸 해서 갖고 좀 때를 썼는데 그게 좀 안 돼 갖고 제가 조금 빚이 좀 있어 갖고
요번에는 유엔 사무 이거는 제가 한번 뭔가 구체화되고 나서 내가 찾아뵈야지 이래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두 분이 또 여기 또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기 두 분을 이제 조금 그것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발기 명단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분이 저기 많습니다. 우선 뭐 우리 서병수 시장님도 그 제가 말씀드리니까 바로 알아듣고 야 이거 내가 시장할 때 하고 싶었던 거야 하고 또 뭐 그냥 저기 당연히 발기인으로 활동해 주시겠다 하면서 입회비 가는 그 입회비 100만 원 뭐 바로 합격하고 바로 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남식 그 시장님도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뭐 하겠다 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양재생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또 그걸 들어주시고 회장님은 그 저기 보통 입회비 100만 원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 내셔도 되고 그냥 이름 올려주셔도 됩니다 하는데 굳이 또 저기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조직이 아닌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지만은 이걸 이제 조직적으로 전개를 하게 된다면은 훨씬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데 이 조직화하는 것을 제가 하늘고등학교 그걸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요즘 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와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콜럼버스 달걀처럼 콜럼버스 그걸 할 때 계란을 세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무도 못 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깨갖고 죽 빨아먹고 바로 세우니까 바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쉬운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이 너무 큰 일이 되다 보니까 현실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다 현실감을 우리 시민들, 지도자 여러분들, 지도층들이 그걸 갖다 인식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가 꼭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산 시민이 주체가 되고 돕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부산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